근육이 쥐가 나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혈액순환이에요. 칼륨이 충분히 몸에 있어야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쥐 나는 걸 예방할 수 있고, 칼륨과 마그네슘은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을 조절을 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을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감자 한 개에 한 900mg 이상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다는 거고, 특히나 이 감자를 먹는 방법, 감자를 먹게 되면 성분이 배열이 좀 변하면서 쥐 나는 일이 없어지겠죠. 50세 이상 성인의 3분의 2가 다리에 쥐가 나는 걸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쥐가 나는 분 중에 한 10분 중에 2분 정도는 굉장히 증상이 심각해서 결국에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쥐 나는 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호소를 해요. 결국에는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임산부 또 고령 연세 드신 분들, 운동선수는 또 근육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 사이에서 이런 쥐 나는 게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이 통증이요, 한번 제대로 쥐가 나면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진짜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근육이 막 찢어지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통증이 잠깐 몇 초 있다가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이게 몇 분 이상, 진짜 심한 경우에는 한두 시간 이상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통증은 그냥 흘려서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쥐가 나는 통증이 몇 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지속되면서 이게 몇 년 이상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질이 확 떨어지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막 우울증까지도 오기 시작을 합니다. 병원에 찾는 환자분들이 결국에는 처음에 병이라고 생각 못 하다가 나중에 찾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몇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신체적인 요인과 현재 건강 상태, 그리고 생활 습관, 그다음에 혈액순환 문제,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신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쥐가 날 수 있어요. 운동이 너무 잘 돼요. 필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30분, 1시간 정도 하던 운동을 오늘은 막 2시간씩 했어요. 물도 잘 안 먹고. 이렇게 되면 탈수되면서 근육이 더 피로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그날 밤 쥐가 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전해질도 당연히 깨지니까 쥐가 날 수 있고, 임산부도 체액의 변화가 오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건강 상태, 만성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당뇨라든가 뭐 갑상선 질환, 그리고 말초동맥, 아니면 콩팥 쪽에 문제 있어도 그럴 수 있고, 생활 습관이 운동 부족인 경우도 있겠죠. 너무 움직이지가 않아서 근육 자체가 버틸 수 있는 용량이 적어도 조금만 무리해도 쥐가 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술을 좀 많이 드신다든지, 발의 모양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평발이 너무 심하거나 묘족이 심해도 쥐가 쉽게 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혈액순환이에요. 동맥질환일 때 말초동맥이 뭐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아니면 충분히 혈액을 공급하지 못할 때도 쥐가 날 수 있고, 반대로 정맥 문제일 때, 정맥에서 원활하게 혈액을 심장 쪽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쥐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리 쥐를 유발하는 질환을 딱 얘기를 하자면 대표적으로는 허리 디스크 내지는 협착증과 말초동맥 질환,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뭐 당뇨라든가 뭐 콩팥 질환, 뭐 간 질환, 갑상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그 두 개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보여요. 이분은 제가 사례를 가져온 건데요. 50대 남성분이고 MRI를 보면은 디스크 파열이에요. 단면으로 보는 사진을 보면은 원래 하얀색으로 저렇게 신경이 잘 보여야 되는데 뒤로 밀려 있어요. 이 디스크가 파열되고 그게 신경을 밀고 뒤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뭐 때문에 오셨냐면 다리에 쥐 난다고 오셨어요, 병원에. 자, 이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근육이 떨리는 거 보이세요? 저게 이상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우리 엉덩이에 있는. 저 이상근 근육이 저렇게 부르르 떨리는 게 저게 쥐난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좌골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치료를 하고 나서 보면은 떨리는 게 없어졌죠. 보이세요? 이제 떨리는 게 하나도 안 보이죠. 저렇게 치료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심각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요,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 반복적으로 낫느냐, 색깔이 변했냐, 감각이 이상하냐, 운동하는데 문제가 생겼느냐, 잠을 잘 못 자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심각성을 따지고요. 특히 이제 진짜 심각한 거는 여기에 동반이 돼서 호흡곤란, 흉통 이런 게 있으면 이 혈관이 막히면서 혈전 같은 게 폐라든지 뇌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때는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다리의 쥐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음식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할게요. 마라톤 대회 나가면은요, 풀코스 마라톤 대회 후반부 가면 바나나 나눠줘요. 뭐 달리는데 목매 죽겠는데 저걸 어떻게 먹지? 이러는데 그게요, 바나나 자체가 이 칼륨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쥐 나는 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조금 더 우리한테 친숙한 걸 얘기한다면 감자를 추천합니다. 감자 속에는요, 마그네슘이 되게 풍부해요. 물론 칼륨도 풍부하고 비타민C도 되게 많이 풍부해서 중간 크기 감자 하나 먹으면 하루 비타민C
섭취량이 한 30% 정도까지도 섭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많잖아요. 근육이 쥐가 나는 원인 중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나는 경우 많습니다. 탄수화물이 몸속에 들어가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를 또 분해를 해요. 그걸 분해를 해서 ATP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근육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감자를 많이 먹게 되면 근육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쥐나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게다가 감자 내에는 수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탈수 예방하는 데 좋아서 바나나와 감자를 추천하지만 둘 중에 저는 감자를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그 외에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아보카도도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견과류, 콩, 그리고 수박 같은 것도 탈수를 예방하고 다리에 쥐나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자가요, 다리에 쥐나는 효과 외에도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먼저 소화가 잘 돼요. 감자 안에는 식이섬유가 되게 풍부하거든요. 변비 예방하는 데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감자 안에 있는 전분이 저항성 전분이거든요. 이 전분이 몸에 좋은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요. 심장에도 좋죠. 칼륨이 풍부하니까 칼륨이 충분히 몸에 있어야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를 시키고요. 면역력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뼈도 튼튼해져요.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재밌는 건 이제 비타민 C와 콜라겐 생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감자 많이 드시면 피부가 좋아지고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감자를 먹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감자 껍질에는 이 칼륨하고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이거를 이제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거를 삶거나 찌거나 구워서 먹게 되는데, 삶거나 찌게 되면은 감자가 굉장히 부드러워지잖아요. 여기다가 소금만 살짝 뿌려서 먹게 되면 나트륨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 감자의 풍미를 좀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븐에다가 감자를 굽게 되면은 감자의 풍미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맛이 좋아서 먹기가 좋고 또 칼로리도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감자를 껍질 이렇게 씻은 다음에 포크로 구멍을 좀 내고 거기다가 오일하고 소금을 좀 뿌려요. 그 상태에서 오븐에서 한 200도 정도 오븐으로 가열을 하고 40분 정도 굽게 되면은 굉장히 먹기 좋은 그런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구운 감자는 운동하고 나서 간식으로 먹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단백질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치즈나 그릭 요거트랑 같이 드신다면 영양소 균형을 좀 맞추는 데 도움이 되겠죠. 감자 샐러드 좀 우리가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좀 높아지게 돼요. 감자를 이게 찐 다음에 차갑게 해서 먹게 되면 성분이 배열이 좀 변하면서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줄 수가 있고, 여기다가 샐러드니까 감자 이외에 뭐 다른 거 파프리카라든가 뭐 양파, 오이 이런 거에 올리브 오일, 뭐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다음에 필요하면은 머스터드 소스 같은 거 같이 함께 드신다면 정말 맛있게 감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자라도 조금 조리법 중에 피하면 좋은 조리법들이 있어요. 튀기는 거예요. 감자를 아까 굽거나 찌는 거는 괜찮다고 했는데, 튀기게 되면 튀김 자체가 칼로리가 되게 높잖아요.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을 함께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튀긴 감자는 좀 피하는 게 좋고, 또 너무 이제 가공된 감자들이 있잖아요. 마트에서 사서 바로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요, 안에 보면은 굉장히 나트륨도 많고 영양소는 대부분 파괴된 경우가 많아서 초가공된 그런 감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음식 외에 다리에 쥐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영양제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그네슘, 그다음 두 번째 비타민 B 복합제, 그리고 비타민 D, 칼륨, 아연, 비오틴, 이 정도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 근육이 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근육 경련을 예방할 수가 있고, 비타민 B1, B12, B6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요.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 분들 중에 비타민 D 충분한 분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마라톤 선수인데도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가 간당간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타민 D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고, 이 비타민 D를 보충하게 되면 면역력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런 근육통이라든가 근육 경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얘기한 칼륨, 아연, 비오틴 같은 거 함께 섭취를 해주시면 좋아요. 근육이 피로해지면서 다리가 막 쥐가 났을 때 이거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스트레칭이에요. 그 외에 마사지, 걷기, 움직이기, 그다음에 따뜻한 핫팩 이런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스트레칭이고요.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느냐? 30초 만에 다리에 쥐 나는 걸 예방하는 방법.
쥐가 나는 가장 흔한 포인트가 세 군데가 있어요. 종아리 뒤쪽, 그리고 허벅지 앞쪽, 뒤쪽의 햄스트링 이 세 가지 부위가 가장 흔하게 쥐가 나는 부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거는 종아리 뒤쪽이고요. 종아리 뒤에 근육이 수축을 하면 발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안쪽으로 쥐가 나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풀어주려면 수축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당겨줘야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니까 반대로 발가락을 잡고 당겨줘야 돼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쥐가 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엄지발가락을 잡고 당겨주면 30초 정도 지나면 쥐가 나던 근육이 스르륵 풀리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에 쥐가 나서 여기가 수축하는 경우고요. 이때는 근육이 이 방향으로 수축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돌려서 허벅지 앞쪽이 늘어날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자, 반대로 뒤쪽 햄스트링 근육이 수축을 해서 쥐가 났다. 그때는 누운 상태에서요. 반대로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이 수축을 했다 싶으면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고 앞으로 당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스트레칭법만 알아도 급하게 쥐가 날 때 30초 안에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외에 쥐를 예방하는 방법은 운동이에요. 쥐가 나는 거는 근육이 갑자기 수축을 하는 거잖아요. 왜 수축을 하겠어요? 근육이 약해서 그래요. 근육이 버틸 수 있는 용량을 넘어가면서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신경 전달 물질들이 확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그게 쥐가 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평상시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스트레칭을 해준다. 그러면 쥐 나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 꼭 해주세요. 하루에 30분 이상은 걷거나 뛰는 운동을 해주셔야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쥐 나는 걸 예방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수영 같은 것도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요, 종아리라든가 허벅지, 햄스트링 쪽에 쥐가 잘 나잖아요. 그래서 발가락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앉아서 엄지발가락이라고 치면 발가락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발목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종아리와 발등, 발바닥 이 정강이 그쪽 근육을 같이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밸런스 운동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밸런스 운동 같이 해주세요. 한쪽 발로 한 30초 정도 서 있기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리 근육의 안정성이 좋아지면서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가 자세나 필라테스 같은 거 보면은 양쪽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운동이 많으니까 그런 운동 함께 해주시는 게 쥐를 예방하는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내서 운동하기 힘든 분들한테 추천하는 스트레칭 방법은요, 기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종아리 스트레칭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정말 다양한 제품들. 언제 하냐면 양치질 할 때, 아니면 세수할 때, 아니면 집에서 그냥 TV 볼 때 그냥 저런 거 딱 놔두고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가서 양치질을 한다? 적어도 3분 정도는 저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TV 볼 때 저 위에 올라가서 본다? 그렇게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한 1분에서 3분 정도만 해줘도 근육은 충분히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보드 위에 올라가서 종아리 스트레칭 해주시면 유연성도 좋아지고 다리에 쥐 나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